그림을 고른 느낌이야 사실. 근데 이게 평생만 한번 더 먹어봐. 이름은 정확히 못 붙이겠는데 이거 이제 라이트가 너무 좋은데 이게 시작이 뭐야? 시작점. 시작점? 일단 라이프 컬러링 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예술가랑 사업가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는 거를 느꼈는데,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어떤 내 안에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, 이렇게까지 어떤 두 개의 동등한 자아가 서로 대립하듯이 갈등이나 충돌을 일으킨다는 걸 느낀 거는 최근이 되게 강렬한 경험이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창작자면 되게 막 그 창작자로서의 어떤 자아가 크고 깊어서 뭐 사업가 기질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. 근데 이상하게 나는 뭔가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제 그 둘이 서로 나 좀 봐달라고 계속 소리치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되게 막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늘 그 둘이 싸우는 느낌이어서 내 안에 어떤 자아들이 어떻게 형성돼 있고 배치돼 있고 어떤 관계인지 그거 알아보는 툴킷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. 내 거가 일단 궁금해서. 그 알게 되면은 좀 어떤 도움이 되려나?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창작 활동에 너무 매진해서 돈 버는 활동을 별로 안 할 때 사업가 자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으로 공격하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,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자아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,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아들 말고 사실은 엄청 소외되고 있어서 잘 써먹지 못하는 자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꺼내서 알게 되면 얘도 좀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나한테 지금 식물을 가꾸는 일이 그냥 어떤 일상이 되게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 자아를 좀 더 키워서 내가 뭐 친구 집에 막 식물 어떤 뭐 플랜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되고 있거나 외면되고 있던 자아들도 잘 꺼내서 나를 하다 보면 좀 더 편안하게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최근에는 인사이드 아웃이나 유미세포들 같은 작품을 보면서 시각화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안에 있던 게 딱 눈에 보여졌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. 인사이드 아웃이나 그런 작품에서는 그 주인공의 자아들을 보면서 내 거를 약간 힌트하거나 유추하는 정도지만 내 거를 사실 아는 게 중요하잖아. 그치. 이게 막 시각화해서 어떤 인사이드 아웃이나 이런 거 본 것처럼 하는 게 힘이 크다고 딱 생각난 게 인바디 있잖아.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신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근육, 지방, 뭐 세수분 이걸 딱딱딱 보여줘가지고 딱 내가 한눈에 봤을 때랑 그냥 내가 내 몸을 그냥 간접적으로 유추만 하고 그치. 있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. 체중계에서 체중만 재는 거랑 완전 다른 거니까. 그래서 인마인드 이런 거 어때? 인바디 말고 인마인드. 그치. 귀엽다. 인바디 재는 것처럼 이제 인마인드. 약간 인바디랑 인사이더 합친 것 같은데? 사실 인바디도 계속 돼야 의미가 있잖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전에 인바디 잰 거 가지고 나는 뭐 근육량이 이만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고 나는 계속 변하는데 이 자아를 탐색하는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. 계속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예술가랑 사업가 자아로 이렇게 갈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몇 년 지난 후에 나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. 다른 자아들이 튀어나와서. 옛날에 한 거는
각주구검이지. 각주구검 아나? 안 하는 뭐 상사인 줄 알았으면 팀장님인 줄 알았어. 못해서 못한 떨어진 거지 먼저? 그렇지.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휴식 수집가 같은 경우는 창작자가 설정해 놓은 카드들 그리고 설정해 놓은 그 카드 이미지들이 딱 정해져 있고 사실 그 정도 카테고라이징 해놓은 게 뭐 한 5개 6개 색깔 토큰이 있고 그러니까 휴식의 장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엄청난 그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그림들을 다 담는 카드를 뭐 막 1000장을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십 장 딱 정해놓은 거 딱 이 그림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다른 그림이 연상되면 그래도 고르는 게 가능했잖아. 얘는 조금 접근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제일 쉬운 거는 사실은 그냥 질문을 주고 내가 그냥 주관식으로 쓰게 하면은 뭐 무한대로 나올 수 있잖아.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텍스트 기반의 어떤 툴킷이라는 거는 좀 드라이한 느낌이 있어 기본적으로. 뭔가 이게 카드와 이미지와 이런 비주얼화 돼 있는 어떤 도구들을 내가 선택하고 막 손에 집으면서 고르고 이런 게 주는 몰입감과 여러 가지가 있다. 근데 이제 그런 딱 어떤 정해져 있는 카드, 정해져 있는 이미지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대신 되게 어떤 툴킷적인 장점은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근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잘 좋아하느냐가 이번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하나는 열어놓기고 하나는 선택하기인데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이제 미션일 것 같아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텍스트로만 쓰는 거는 상상력을 어떤 사람한테 부추기지만 어떤 사람한테 상상이 아예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.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군가가 그냥 사서 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. 그렇다고 하면 접근이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게임이라는 어떤 형식이 보드게임이라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포맷들 있잖아. 카드도 있고 타일도 있고 토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에서 좀 힌트를 가져와서 이걸 적절히 요거랑 이제 융합을 이제 하는 건데 한 문장으로 만약 쓰는 이 툴킷의 설명 한 문장? 뭐 테라포르마스가 화성에 진출해서 화성을 개척하는 뭐 사업가가 돼보세요. 뭐 이런 거잖아요.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배치도 완성하기. 배치도 근데 배치도라는 단어가 지금 또 처음 나왔는데 그럼 그런 부분도 생각하는 거야. 옛날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관계도 같은 느낌 있잖아. 나 관계도를 생각했어.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면 그것도 이제 이쪽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나는 이 관계성에 집중하고 싶거든. 사업가 자아는 예술가 자아를 어떻게 보고 있나. 그리고 뭐 예술가 자아는 이 게으른 자아를 어떻게 보고 있나. 뭐 이런 식으로. 왜냐면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나는 기쁨이가 슬픔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. 슬픔이는 필요 없는 존재야. 좀 쓸모없는 존재인데 왜 자꾸 이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지? 이렇게 생각하면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. 슬픔이 적당히 나올 때 그 자리를 내주지 않고 어떤 자아가 독식하려고 할 때 균형적으로 나를 이해하거나 균형적으로 감정을 다뤄내거나 균형적으로 자아를 돌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은 슬픔이가 나와줘야 될 때구나. 슬픔은 되게 필요한 감정이구나 라고 기쁨이가 생각하면서 두 개가 있는 거랑 싸우면서 두 개가 있는 거랑은 되게 다른 양상이어서 그치. 그 관계도가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. 뭐 예를 들면 메인 캐릭터는 선정할 수 있다. 뭐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지. 지금 시기에 나는 얘가 제일 우세해. 얘의 목소리가 제일 커. 이 정도는 선별해 볼 수 있다는 거지. 뭐 예를 들면 화살표를 했는데 약간 얘가 못마땅하다면 뭐 빨간색
좋아한다면 파란색. 뭐 이 정도로만 완성하는 거를 1차 목표로 할 수도 있어. 이런 게임이 있어. 아 그래? 그 범죄 그 관계도 있지. 뭐 보통 보면은 이제 형사들이 벽에다가 사진 탁탁탁 해놓고 얘가 얘한테 뭐 나도 사실 그거 생각했어. 드라마에 인물 관계도 항상 나오잖아.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정리는 거 보잖아. 이런 카드가 있어. 화살표 카드, 뭐 서로 양쪽 화살표 카드. 그치. 뭐 무슨 뭐 그래서 그걸 그 사이에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. 내가 진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뭐 반목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도움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토큰을 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에 대한 단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얹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.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도 이제 그런 재료들을 먼저 수집하는 단계. 그래서 우리 둘이 그런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. 진짜 키보드 같은 거를 많이 출력해서 막 그게 감정의 단어도 있고 막 특징도 있고 뭐 직업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하나씩 골라보는 거야.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지. 그게 되나?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그게 어렵지 않게 흘러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그런 방식을 할 때는 게임적으로는 약간 드래프트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그러니까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잖아. 그치. 여러 이런 키워드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골라 라고 했을 때 고르는 게 그 사람한테 제일 강한 게 오는 건데 보통 드래프트는 이렇게 하고 고르고 남은 거 옆 사람한테 넘기거든.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리는 거야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5장이 있다고 하면 5장 중에 내가 제일 나한테 있는 키워드를 잠깐 하나 뽑고 넘기고 이제 받으면 옆 사람한테 난 또 4장을 받을 텐데 그럼 또 한 장은 또 뭐 덱에서 해서 5장이 되도록 항상 유지를 하면서 뭔가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던전 앤 드래곤 이 캐릭터 시트를 갖다 만들거든. 아 진짜? 내 옛날에도 그 한번 워크숍에서 비슷하게 한 적 있었잖아. 그 귀족 상점에서 했던 것 중에 뭐 종족 뭐 하고 능력치 뭐 무슨 뭐 민첩성 몇 무슨 몇 이렇게 있는데 귀여울 것 같아. 계속 뭐 예술가 뭐 여기 예술성 뭐 몇 뭐 게으름 몇 현실 인지성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성 그런 수치적으로 자기가 캐릭터를 설정해 주는 거지. 빈첩성 얘 능력치가 몇이고요. 카테고리를 먼저 한번 설정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는 뭐 형용사 그리고 하나는 뭐 직업 뭐 하나는 활동 뭐 하나는 어떤 인간의 특징 뭐 이런 식으로